지난 2017년 서울 한 지역 내에 특수학교 건립 문제를 두고 장애아동 부모들과 지역 주민들이 팽팽하게 맞선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들 그렇게 혐오스러운 아이들 아닙니다. 일반 아이 못지않게 아픈 아이이기 때문에 집에서 더 귀하고 공들여 키우는 아이들입니다. 이 귀하게 키우는 아이들이 이 지역사회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더불어 살고 싶은 게 이렇게 욕심입니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지역 이기주의라고요? 그렇다면은 저희들도 개파 이기주의라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장애인 밀집지역이 됩니다. 여기를 장애인 밀집지도로 만들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과연? 네. 여러분들도 부모이시고 저도 부모입니다. 단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이들의 학교를 여기에 지을 수 없다고 하시면 고성과 비난이 오가는 자리.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잠시만 조용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욕을 하시면 욕 듣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욕을 주셔도 저희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때리셔도 맞겠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거리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습니다. 18년 만에 서울시에 특수학교를 짓는 아주 준차된 위치에 와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 여러분께 여기 무릎 꿇고 저희가 학교를 짓게 해달라고 사정하겠습니다. 결국 엄마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족한 내 아이가 조금 더 편하게 공부할 수 있기를. 엄마들은 차디찬 바닥 위에서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무릎 꿇은 사람들의 감정? 절실함이죠. 네네. 이렇게 해서라도 된다면. 세워진다면 이것쯤이야는 저는 사실은 그 설명회에 가서 그 이웃들하고 얘기를 하면 사람이 얘기하는데 안 통하겠어? 이렇게 진정성을 갖고 말을 하는데 이게 이렇게 어려울까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산이었구나. 이게 굉장한 큰 벽이었구나라는 거를 그때 느꼈고 그걸 평생 들어야 하려고 다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를 가진 사람 그리고 그 가족을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직접 느끼게 됐던 그 현장이 바로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슬프고 힘들었고 뭔가를 유치원을 가려고 해도 대기를 해야 되고 상담을 해야 되고 올 수 있냐 없냐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냥 일반적인 나이가 돼서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것들을 너무 치열하게 알아보고 싸우고 해서 우리는 가야 된다는 사실이 아직까지도 그거는 되게 불편하죠. 불편하고 화도 나고. 그러니까 누군가에겐 평범하고 당연한 삶의 과정들이 이들에겐 싸워서 이겨내야만 얻어지는 간절함입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했던 엄마들. 엄마들이 그렇게까지 원하던 특수학교는 7년 만에야 문을 열었습니다. 13년부터 시작을 했을 때 이게 20년의 개교가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2반밖에 6명씩 2반밖에 안 되니까 사실은 많은 엄마들이 더 안타까워해요. 이렇게 좋은 학교가 생겼는데 우리가 좀 생기면은 원하기만 하면은 갈 줄 알았는데 여전히 못 가는구나라고 하는
아쉬움들은 많습니다. 저희는 물론 생각도 못하고요. 이번 초등학교 30명 넘게 지원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12명밖에 네. 이렇게 못 뽑으니까 그것도 나머지 인원들은 또 다른 데로 가야 되는 상황이죠. 일반 학교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고 특수학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 우여곡절 끝에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세상의 벽은 여전합니다. 올해로 30살이 된 균도 씨. 하지만 행동도 생각도 아직 어린아이 수준인데요. 균도가 나이 많아, 균정이 나이 많아. 균정이 몇 살인데? 균정이는 올해가 쥐띠 24살. 균도는? 올해가 쥐띠 29살. 그럼 누가 나이 많아? 균도가 나이 많네요. 균도는 맨 처음에는 학교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 아이였어요. 유리창을 다 떼비우고 돌멩이 던져갖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때마다 제가 학교를 가봤어야 되니까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형편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무호흡 증상이 있었던 아들은 뭐든지 좀 느렸습니다. 개구지고 산만한 아들을 업어 키운 건 아버지였죠. 하던 일도 그만두고 그림자처럼 아들을 돌보며 사회복지를 공부했습니다. 어느새 훌쩍 자라 어른이 된 아들. 또 해봐. 진짜 학교 모르겠어. 거기 가기 싫어. 너 왜 그래 못하노? 어? 하지만 여전히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해봐. 응답 해봐, 아빠한테. 말고 니한테 막 아빠한테 한번 해봐. 니 성이 좀 있는 거 아나? 어? 순도였나? 어디 입자. 긴 시간 함께하는 사이 아버지와 아들은 둘도 없는 단짝이 됐는데요. 올려봐. 올려. 고등학교를 졸업한 장애인들은 대부분 주간 보호센터에서 낮 시간을 보냅니다. 균도 고등학교 졸업하고니까 벌써 10년째죠. 11년째. 하지만 아들이 과잉 행동 때문에 여러 차례 장애인 복지관에서 쫓겨나자 아버지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2017년 발달 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돕는 자립생활센터를 직접 설립했죠. 그냥 균도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월달이 되니까 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균도하고 같이 그냥 걷기를 나간 겁니다.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균도의 눈높이 맞는 여행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걷기 여행을 했는데 그거는 균도하고 내하고 같이 세상 걷기이기도 하지만은 세상 구경이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거창한 꿈을 꾼 건 아닙니다. 그저 아들과 함께 세상 구경을 하며 발달장애인의 현실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5차례의 국토 대장정, 전국 장애인 부모들의 투쟁과 호소가 더해지면서 2014년 발달장애인법이 만들어졌죠. 하나, 둘, 팍팍. 발달장애인을 보는 시선도 좀 달라졌는데요. 놀이터에 와서 애들이 놀고 있으면 나이 먹은 애들이 왜 오냐라고 얘기할 때가 참 많았었거든요. 부모가 거기 상처를 받고 가고 그랬는데 저것이 되고 난 다음부터 이 친구들도 함께 해야 되는구나 생각을 하고 난 다음부터 같이 와도 사람들이 조금 더 순화가 되는 것이 많이 좋아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회복지가 이 땅에 꾸려지지 않으면 균도보다 하루 더 살고 싶어요. 그렇지만은 사회복지가 이 땅에 내려진다라고 하면 균도는 내보다 30년 더 살아죠.
균도가 내보다 30년 더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서 앞으로 노력할 겁니다. 아버님은 굉장히 호인이셨고 우리 현정이를 누구보다도 사랑해 주셨고 감사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님이 말년에는 요양병원에 계시면서 의식도 왔다 갔다 하시는 상태였는데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갑자기 아버님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요양해 주시는 분한테 손녀가 있는데 근데 걔가 바보야. 그런 말씀을 평생 처음 하셨어요. 처음 하셨는데 그 말씀이 상처라기보단 참 슬픔이었어요. 그리고 가실 때 좀 편안하신 마음으로 가시면 좋을 텐데 내 손녀가 바보라서 어떡하지?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참 슬픔으로 남아있습니다. 그것도 저희 딸은 결혼을 안 한다고 하거든요. 엄마 누가 1+1인데 우리는 결혼하면 동생 데리고 같이 가야 되는데 결혼할 사람이 있겠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고양이랑 셋이 살겠다고. 장애가 있는 아이를 낳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족들의 모든 삶이 바뀌고 그 다음에 그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가족들의 삶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슬픔인 것 같아요.